문해력 높은 아이들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어렸을 때 읽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아이가 혼자 책 읽을 시간이 되니까 훈남 시리즈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런 어머니들이 꽤 많으세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중학교 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간다면 아이한테 꼭 읽히고 싶어요. 물론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중학생에 대해 후회하는 것들, 그리고 중학생인데 아쉬운 것들 참 많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 그 솔루션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현직 중등교사 이현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5년차 현직 교사이자 중등필독 고전 저자 이현옥입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초등 때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문해력 때문이고 그게 바탕이 돼서 중등, 고등 때 자라기 위함인데 근데 특이하게도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지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틴, 끈기, 또 다른 영역의 문해력 이렇게 3가지인데요. 루틴이라면 흔히 생각하는 시간 관리죠. 엉덩이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나서 그 목표를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힘 있죠.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끈기라는 게 자기 한계에 도전해 보는 거죠. 내가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수학 문제를 끙끙거리면서 풀어본 사람들이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처럼 한계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참아보고 끝까지 해낸 그런 능력들도 중요하고요. 3번째로 문해력이라는 게 흔히 생각하기를 책 읽으면 문해력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에서만 문해력이 길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생활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도대체 뭘지 구조를 정리해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는 게 바로 생활 문해력이거든요. 그런 생활 문해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 문해력 높은 아이들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걸까요? 3가지 정도 되는데요. 가족 대화하고 선택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텍스트를 경험해 본 것들이 쌓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 대화라는 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잠자리 대화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누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신문이라든지 오늘의 이슈,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가족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건 이랬으면 좋았을걸 혹은 내가 이랬는데 속상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토론도 되고요. 또 엄마나 아빠가 사용하는 어휘는 아이들 어휘랑 좀 다르죠. 그런 자극들이 들어온 아이들이 문해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선택 경험이에요. 아이를 아주 작을 때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거죠. 네 일에 대해서 네가 결정해봐. 혹은 가족의 중대한 일 있죠. 그런 걸 할 때 아이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갈까? 부모가 이렇게 쫙 펼쳐서 보여주지 않고요.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 그래서 아이들이 다 찾고 여기가 왜 좋은지 한번 브리핑을 해봐. 아이들이 찾아서 여기는 어디가 좋고 어떻게 코스를 짜면 좋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시켰거든요. 이런 선택 경험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다양한 텍스트를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이라고 해서 동화 혹은 만화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논픽션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다양한 텍스트를 읽는 게 좋고요. 특히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고전도 서슴지 않고 읽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전 읽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고전이라는 게 조금 딱딱하고 이게 당장 학습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이 고전 읽기가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고전이라는 게 문해력을 상승시키는 핵심 키라고 할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죠. 고전 생각하면은 왜 어렵죠? 일단 어휘가 어렵잖아요. 현대어하고는 다른 어휘들이 쓰이죠. 그리고 문장도 굉장히 난해하고 깁니다. 그래서 구조를 다 따져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능에서도 지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질문들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또 인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 인물들의 서사와 갈등이 굉장히 얽혀 있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들을 자기만의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능에
기본 힘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죠. 실제적으로 수능에서 고전 문학이 문학 중에서도 30% 정도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지문을 딱 접했을 때하고 수능에서 나 이거 들어본 적 있는데, 읽어본 적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적극성이 달라지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전하면 철학도 빠질 수 없는데요. 철학에서 다루는 사상이라든지 논리, 윤리, 도덕 이런 문제들은 융합 지문으로 해서 비문학 지문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고전이 실제적으로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인문고전 50선 이거를 만화로 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제가 읽고 나서도 아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도움이 많이 되는 고전을 사줬거든요. 그중에서 유토피아나 꿈의 해석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철학적인 내용이 나왔으니 철학은 너무 어려워.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딱 깨트리고 접근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됐죠. 고전이 좋은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손이 잘 안 가거든요. 또 뭐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고전을 익혀야 될까요? 초등은요 쉬운 고전으로 접근하는 게 무조건이고요. 중등은 자기 흥미하고 연결돼 있는 고전을 접하는 게 중요해요. 초등에서는 문체가 쉽고 이야기 위주의 동화나 만화로 된 고전을 접하는 게 좋죠. 동화나 만화로 된 고전. 네. 내용 줄거리는 다 담겨 있지만 축약해서 쓰여져 있는 고전들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주니어 필독선이라고 고전으로 되어 있는 전집 있죠? 그거를 사주고 자유롭게 읽어라 했었거든요. 아이가 거기서 주홍 글씨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다고 해요. A라는 사회적 낙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덕성이라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걸 끝까지 읽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초등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고요. 중등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가 깊이가 있고 다양한 서사가 나오고 갈등이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방인이다 그러면 메르소가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울질 않잖아요. 감정을 감추고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사춘기 아이들이 내 감정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해야 되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어려울 때 인간에게는 다양한 내면의 감정이라는 게 있구나. 혼자 밥을 먹는다거나 혼자 다니는 친구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 집에서는 무난하게 자기 감정 표현을 하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이들이 자기 가치관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전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를 다루고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읽어보면 알겠지만 전혀 촌스럽지 않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요즘에도 데미안이나 이런 책들은 꾸준히 10대들한테도 읽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전에 고자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시기별로 꿀팁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초등은요 자주 규칙적으로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등은요 맛배기로 연계해서 흥미롭게 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는 거예요. 어려운 한자도 자주 접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고전을 자주 곁에서 접하다 보면 고전이라는 게 나랑 동떨어진 전혀 다른 세계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읽을 만한 적당한 책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번역본이 많다 보니까 문체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책으로 해서 잠자리 독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자리 독서. 네,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이런 게 아니라 10쪽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읽어가면서 다음 내용을 상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짧은 내용 안에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자주 접하는 게 좋고요. 어렸을 때 고전 읽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아이가 혼자 책 읽을 시간이 되니까 훈남 시리즈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런 어머니들이 꽤 많으세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중학교 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렵잖아요. 고학년만 돼도 바쁘니까 그러면 딱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주말에 10분 읽기, 20분 읽기 해서 다 같이 고전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도 고전 잘
모르잖아요. 고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나이에 맞게 다가오는 점이 다르니까 아주 쉬운 고전, 어린 왕자 같은 거라도 같이 선정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죠. 중등은 조금 다른데요. 중등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고전을 얼마나 읽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교과서 이외의 고전은 한 번도 스스로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고전은 어떤 것 같아? 도움이 되는 책인 거는 같아요. 근데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물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유튜브 같은 데서 다뤄줬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웹툰, 드라마 이런 걸로 쉽게 재미있게 자기 흥미를 끌으면 나는 기꺼이 읽을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줄거리라도 알면 나 이거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요약본 같이 조금 줄여서라도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흥미가 생기게 이끌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서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쪽으로 다가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연계해보면 좋아요. 노자에 대해서 배웠다면 도덕적 인간이라는 게 뭘까? 요즘에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이슈에 오르는데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활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도덕적으로 살고 있을까? 왜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철학적인 내용을 좋아하거든요. 마치 그런 거를 논하면 내가 대단히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또 한 권의 책을 읽었으면 연계해서 읽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하고 레미제라블이다. 그러면 사회 약자잖아요. 약자들이 신분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은 영웅이 되는 서사인데 홍길동전은 어떻게 다루고 있지? 레미제라블에서는 어떻게 이겨내고 있지? 이거를 비교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또 프랑켄슈타인과 지킬박사 하이드. 이거는 과학적 실험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잖아요. 창조자하고 개발물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야기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많아지잖아요. AI에서 쓰는 답변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과연 옳을까? 아무 생각 없이 AI가 내놓는 답변을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가져다 쓰거든요. 그리고 나는 끝?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문제는 없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 두 개를 연계하면서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고력이 깊어지고 커지는 중등에 맞게 고전을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네. 고전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주 속 편한 솔루션이 전집을 사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집을 사놓고 아예 손을 안 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엄마 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사긴 했지만 아이들이 읽진 않았어요. 자주 손을 대진 않아서 제가 제발 읽어라 라고도 하고 제가 꺼내서 읽으면 아이들이 눈치 보면서 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방법보다는 서점에 가서 고전 코너에서 자기가 고르는 게 훨씬 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랑에 대해서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어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랑에 관련된 고전을 읽으면서 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데미안 같은 거를 고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친구한테 그런 거 고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골라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쓰신 중등 필독 고전, 이 책에서 소개해야 하는 고전들이 어떤 기준으로 골라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등에서는 수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고전이란 건 뭘까라는 기준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양, 서양을 나누고 또 거기에서 문학과 철학 부분을 나눠서 선정을 했거든요. 한 권을 읽어도 여러 권을 접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에 대해서 줄거리를 요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Q&A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의 이슈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비문학의 주제들과 연결할 수 있는 주제들을 찾아보고 함께 읽으면 좋을 작품을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32권이 포함되어 있지만 마치 64권을 읽는 것 같은 효과죠. 그 다음에 사회나 과학 이런 부분들 다른 과목들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읽어도 다양하게 다루다 보면 관심 있는 분야에 꽂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다뤘습니다. 네. 중등 필독 고전, 이 책에 참 많은 관심들을 두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바뀌었죠. 퀴즈를 선생님이 내주시면 댓글로 그 퀴즈의 정답만 적어주시면 이 책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퀴즈 한번 내주시죠. 초등 저학년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고 초등 고학년부터 마음먹고 고전을 좀 읽히고 싶다 하면 자주 노출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히 이때 노출하면 좋습니다. 5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땡땡땡 독서인데 힌트를 드리면 자기 전에 하는 독서를 의미를 하죠. 자, 이거에 대한 정답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이벤트에 응모를 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인 이벤트 참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힌트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아무나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실 학부모님들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면 중등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중학교 아이들은 중등 내신에 고등에 입시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25년차 현직 중등 교사로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전은 누구나 읽고 싶은 책이지만 읽기는 어려운 책이죠. 그런데 저는 다시 되돌아간다면 아이한테 고전을 꼭 읽히고 싶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아이의 인생의 가치관을 세워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수백 년에 이어서 끊임없이 읽혀온 책, 지금 40대를 위한 철학서들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오르잖아요. 그것은 이 고전들이 변함없는 가치를 주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성적에도 도움이 되고 가치관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는 고전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